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클래식 코인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실시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우선 클래식 코인이 최근에 지금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클래식 코인에 어떤 내부적인 악재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죠. 자, 지금 비트코인이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방 압박을 좀 받고 있는 그 영향 때문인데, 이 비트코인의 이 하방 압박도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JP모건에서 이미 분석을 내놨었죠. 자, GBTC 상품이 비트코인 ETF로 전환되게 되면 27억 달러 이상 유출될 수 있다. 자, 그에 따라서 일시적인 하방 압박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 GBTC 상품은 그레이스케일 거래소에서 만든 신탁 펀드 상품이죠. 이 상품 같은 경우는 6개월의 의무 보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없는 상품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ETF가 출시가 되면서 이 실시간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바뀌었죠. 그래서 이 GBTC를 매매했던 투자자들이 일제히 현재 차익 실현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사흘간 ETF가 승인되고 나서 사흘 동안 GBTC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자그마치 하나로 14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매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죠. 이 부분이 지금 결국 비트코인의 매도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국 갈아타기 수요입니다. 지금 GBTC 상품의 수수료가 조금 비싼 편이다 보니까 이 GBTC를 매도하고 ETF로 건너뛰기 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패닉셀은 어느 정도 시장에 예견이 돼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자금들이 다시 매도했던 물량들이 다시 어디 가는 게 아니죠. 다시 우리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벌써 세력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아크 인베스트에서도 1,3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ETF 매입을 하고 있고요. 현물 ETF 9종에 대한 거래량도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종에 대해서는 나흘간 29억 달러 이상 유입이 되고 있고, 자, 발키리 운용사의 최고 투자 책임자도 올해 안으로 비트코인 ETF에 200억 달러 이상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더리움이 이제 출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솔라나, 그리고 리플, 코인 등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출시가 될 것인데,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자그마치 2에서 3경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단위가 아니죠. 경단위입니다. 굉장히 천문학적인 자금이 유입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럽의 움직임도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비트코인 ETF 자금 유출량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쪽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전혀 손상된 것이 없다. 오히려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SEC가 계속해서 지금 저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해서 절대 비승인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자, 먼저 ETF를 신청했던 발행사들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미 승인이 됐고, 이러한 순조로운 출시는 결국 SEC로 하여금 이더리움 상품을 승인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SEC 입장은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고, 내부에 일부 저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소식통에 따르게 되면 이더리움 선물 ETF 상장이 이미 됐고, 그리고 블랙록의 화려한 ETF 승인 실적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올 여름에도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근거로는 이더리움의 증권 여부를 두고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계속해서 불확실한 모호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죠. 자, 그에 반해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이더리움을 이미 상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두 입장이 서로 대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겐슬러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선 힘든 싸움을 벌여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비트코인이 ETF를 이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물꼬를 터준 셈이고, 자, 이제 그 본물은 터졌습니다. 이 대세를 누구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만 SEC가 이렇게 계속해서 비관적인, 자,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결국 SEC도 어떻게 보면 세력 편입니다. 세력들 같은 경우는 고점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저점 매수를 하죠. 이렇게 계속해서 저점을 만들어 가면서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의 하나구나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세 흐름은 너무나 명확히 정해져 있다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 ETF가 우리가 출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출시가 될 수밖에 없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움직임, 바로 외부적인 요인이죠. 이 중국의 움직임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시는데,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홍콩을 앞세워서 미국과 중국 현물 ETF 경쟁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결국 비트코인을 넘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움직임을 갖고 오게 될 것인데, 이 홍콩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죠. 홍콩 금융관리국은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이 거래를 시작해서 암호화폐 글로벌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ETF를 승인을 해주긴 했지만 첫 신청이 있고 나서 벌써 10년 만에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SEC가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 질질 끌어온 것이죠. 자, 그런데 더 이상 이런 움직임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고 하면 먼저 비트코인을 먼저 출시를 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리플코인 등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인데, 그러면 미국도 이런 중국의 발빠른 움직임을 그대로 수수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까지도 중국에게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런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시장에서는 5월, 빠르면 5월달, 늦어도 12월달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5월달 3월달, 4월달이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출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지금 그 근거를 좀 말씀드리면,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도 지금 리플뿐만이 아니고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도 ETF가 확실히 출시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선 내용을 보시면 미국 법원이 SEC의 법리적 해석을 자의적으로 변덕스럽다고 판단했고,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었다. 하지만 슬픈 사실은 여전히 타 암호화폐들 역시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SEC의 승인을 통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시점에 게리 겐슬러는 SEC 위원장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고, 이는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되면서 우리 코인시장에 굉장히 강력한 훈풍을 불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조만간 사퇴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리플 관련한 기사를 먼저 보시면, 리플 항소심이 올 빠르면 4월달 그 이후로 진행이 될 것인데, 리플 항소심 때는 겐슬러가 SEC에 없을 것이다. 그에 따라서 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인데, 겐슬러 SEC 위원장의 임기가 5년입니다. 그런데 아래 내용을 보시면, 5년인데 SEC 위원장의 평균 임기는 3년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겐슬러가 취임한 시기가 21년도 4월입니다. 그러면 올 4월달 이제 2달 남짓 남았죠. 올 4월이 되면은 3년의 시간이 경과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겐슬러가 사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정황들을 우리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겐슬러는 바로 바이든 민주당에서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겐슬러가 지금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폭압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도 결국 민심이죠. 이 민심들이 지금 겐슬러를 향하고 있는데, 겐슬러도 어차피 민주당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 화살이 바이든을 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에 재선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트럼프에 굉장히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겐슬러까지 이렇게 안 좋은 민심까지 계속해서 끌고 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든 이 겐슬러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조만간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차피 SEC 위원장의 자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올해 공화당에서 집권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고, 그렇게 공화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겐슬러는 어차피 사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겐슬러가 사퇴가 된다 하면, 우리 이더리움 ETF 관련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 SEC, 그 중에서도 겐슬러죠. 이 겐슬러가 사퇴가 된다. 그러면 이더리움 ETF 관련해서는 굉장히 급물살을 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빠르면 올 4월달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불과 2달 남짓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 충분히 시나리오로 충분히 하나 좀 장착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내역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코인 시장에는 굉장히 강력한 장치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 이 내용인데, 자, 하원농업위원회에서는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규제하는 법안이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디지털 상품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화당 주도 규제안인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이 통과가 됐죠. 이에 따라서 해당 법안이 전체 하원으로 회부가 됐습니다. 이제는 상원으로 넘어간 상태이고,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인이 되게 되면 이젠 더 이상 자, 우리 이더리움뿐만이 아니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SEC와 이 암호화폐를 두고서 증권인이 아닌 이런 사안을 다툴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법안 하나만으로 이 모든 판이 한 번에 다 뒤집혀 버리는 거죠.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암호화폐를 보호하려는 그런 장치를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인 시장의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체 악재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눌림목권이 나타났을 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 낮추시고 기존 홀더분들께서는 비중을 확대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실 수 있는 전략적인 기회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력이 되시는 만큼 수량을 계속해서 모아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일시적인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자, 단기 세력들이죠. 단기 투자자들의 그런 성향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올해는 4월달이죠. 4월달에 비트코인의 반감기 도래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ETF도 자,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대형 이슈를 통해서 우리 2021년의 불장을 더욱더 능가하는 역대급 불장이 바로 올해 안으로 도래하게 될 것이고, 그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코인이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입니다. 절대 이 클래식 코인에 대한 방향성의 끈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수량을 모아 나가셔야 됩니다. 자, 단 한 주라도 계속해서 모아 나가시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꼭 삼아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만 이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릴 것이니까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고요. 위 번호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도 바로 보내드리고요. 자,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